얼마 전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생에 공감했던 건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매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그저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의외로 예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말이죠.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최재용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예술가 셀라티스트 최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셀라티스트라고 하셨는데 네. 선뜻 뭐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셀라티스트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셀러리맨하고 아티스트를 합친 말이 셀라티스트입니다.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작가들을 셀라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직장인이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뭐 어떤 분야의 종사자분들이 좀 많이 모여 계신 건가요? 네, 일단 그 예술하고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연구원, 초등학교 선생, 뭐 대학 교수, 뭐 자영업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 셀라티스트란 말을 직접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셀라티스트 협회라는 것도 생겼다고 하던데. 네네. 신기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작가님 작품 세계를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시작할 때 원래 다큐멘터리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장에 좀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쪽을 관심이 있어도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는 워낙 또 쟁쟁하신 분들이 많고요. 우리 그 사회자님도 계시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이용한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포토콜라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토콜라주라는 그 이름도 네. 많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떤 장르인가요? 이 포토콜라주라는 작업이 원래는 이제 뭐 소설에서도 쓰이는 뭐 이제 그런 그 방식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회화에서 그 이제 뭐 화면에다가 붓으로 뭐 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찢어서 오려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콜라주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이제 우리가 찍었던 그런 사진들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이미지만 따내서 한 화면에다가 배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작가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게 포토콜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작가님 작품이 어떤 것들일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조금 특이해 보여요. 역시 네. 한 장으로 그냥 만들어진 작품 같진 않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이죠? 네, 저거는 이제 우리 처제가 그 미국 재미교포하고 결혼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식을 도미니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쪽의 그 친지들, 가족들을 도미니카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했던 결혼식 그때의 장면들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해서 저런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거 조금 특이하네요. 네. 저거는 이제 제가 그 패밀리랜드 시리즈의 첫 작품이에요. 저게 9월에 눈 내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9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좀 패러디한 건데 저 작품을 이제 처음에 하면서 그 서울 포토라고 하는 그 포토 페스티벌에 이제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그 갤러리의 큐레이터 분이
아, 작품 재밌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저 작품을 구입을 하셨죠. 그때 이제 고무돼가지고 아, 내가 이걸 시리즈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패밀리랜드라는 제목을 붙여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의 그 시발점이 된 작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족이 생기면서 저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 패밀리랜드라는 시리즈 제목에서도 뭐 확연하게 알 수 있지만 확실히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런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네네. 보여집니다. 네네. 아주 좋은데요. 아, 이 작품 제목을 제가 미리 입수를 했는데 한 개의 안락한 소파를 위한 불편한 합리화라고 네. 들었어요. 아주 긴 제목인데 네네. 이 제목을 곱씹어 보면은 한 개의 안락한 소파를 위한 불편한 합리화? 뭘까라는 궁금증이 확 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작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보시면 이제 1인용 소파가 나오는데 저 소파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의 모습, 결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 소파 보시면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만은 저 소파에 1인용 소파에 여러 명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왠지 불편하고 편하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결혼이라는 게 결국 저런 그 불편한 것들을 아니다, 난 불편하지 않다, 행복하다, 좋다, 행복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포토콜라주라는 게 사실 그 시간의 연계성은 없는 소재들이 막 모이는 거잖아요. 한 화면 안에. 그렇죠. 네. 그 포토콜라주라는 특성과 작가님이 활동하시는 그 작품들의 내용, 예를 들어서 뭐 패밀리와 랜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단어가 한 공간에서 합쳐지고, 그리고 꿈과 유전 이런 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합쳐지고 아주 연관성 있는 재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작가들이 자기 개인전, 첫 개인전 할 때는 많이들 설레고 기대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작가님의 첫 개인전 어땠나요? 제가 사진으로 첫 개인전을 한 게 2007년도예요. 지금 보이시는 작업이 보고 계시는 작업이 이제 건물한 골목이라고 하는 사진으로 이제 첫 개인전을 했을 때 이제 했던 작업들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만 쭉 살아봤어요. 혹시 사회자님께서 네, 사신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인가요? 있죠. 네. 지금 아파트랑 많이 좀 복도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들인데요. 저는 이제 그 아파트의 그 복도 이런 데가 저한테는 이제 골목길 같은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복도 안에서 뛰어놀고 뭐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죠. 지금이야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놓고 양쪽 집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 한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복도는 집에 들어가려면 저 복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이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뭐 인간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 기억들, 추억 그런 것들을 건물 한 골목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한번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골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냥 네. 복도가 아니라. 네. 그 건물 한 골목 시리즈에서 확장돼서 포토콜라주로 연결된 작업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홍은동에 있는 그 안산 맨션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예요. 저 복도도 보시면은 그 지금은 이제 텅 비어 있지만 물론 이제 저걸로 이제 건물 한 골목이라는 시리즈의 한 일환인데 저 복도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거를 리모델링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작업에서 네 바로 이 작업인데요. 이렇게 가는 네. 거군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전 작업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운데 있던 통로에는 로버트가 있고 양쪽에 어떤 그 복도에 어떤 그런 구조에 뭐 기차들이 나온다든지 저 안에 보면 저 위에 이제 하늘에 UFO 같은 게 떠 있는데 저기 이제 우리 아들이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곳곳에 숨겨놓으셨군요. 네, 그렇죠.
뭐 제 작업은 저런 복도 안에서 많은 그 영감과 그런 상상을 작가님, 그 어떤 인터뷰 자료를 제가 봤는데 네. 하셨던 말씀 중에 있어요. 기록 또는 기억한다는 건 나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작업 자체가 이제 가족, 뭐 집 이런 소재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작가님한테 소중한 어떤 대상들이 많이 담기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그렇죠. 그 요즘 뭐 셀카봉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이렇게 찍어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길거리 나가면 뭐 핸드폰도 많이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핸드폰 안에 굳이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사진을 얼마든지 마음껏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진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찍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카메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른들이 쓰는 어떤 일종의 그림 일기가 아닌가. 오늘 나는 뭘 먹었고 뭐 하고 놀았고 또 누구랑 놀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에 남기고 먼 훗날 보면서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억에 대한 어떤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런 패밀리랜드 작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가족 사진을 소재로 해서 하는 작업들도 많은데 이 가족 사진도 그 사진을 찍는 어떤 그런 행위, 어떤 이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내 가족, 내 핏줄을 좀 더 끈끈하게 느끼고 어떤 그 안에서 행복을 행복해야 된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행위가 가족 사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족 사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이 제 작품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어떤 가장으로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도망가고 싶지만 또 도망가지 못하는 또 가장으로서의 또 네. 그런 의무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 오늘 방송을 보고 나면 뭐 물론 시청자분들이시겠죠. 수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활동 이런 내역 뭐 작품 보고 하면은 그 셀라티스트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아 나도 이런 활동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 참 많은 분들 하실 텐데 네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예술가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예술가는 특별해도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술이라는 게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아, 나도 저렇게 찍고 싶다. 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어려운 거지 그리고 찍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그 삶의 질이 또 달라지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 굉장히 많고요. 그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소질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요즘 아카데미나 학원이나 동호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예. 다들 뭐 즐거운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그리거나 찍거나 하는 행위들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러리맨과 아티스트 어떻게 보면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단어가 보이는 셀라티스트가 되는군요. 일과 시간에 쫓겨 예술적 감정을 잊고 지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찰칵찰칵 나시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